내가 선택한 것만 나의 태도가 된다.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원칙. 첫째, 낯선 것을 만나면 과감히 경험한다. 나 지금까지 정말 모범생으로 살아왔어. 돈 걱정은 했지만 열심히는 살아왔어. 그런데 모범생으로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요즘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모범생으로 살아온 친구의 말이다. 중년이 된 그가 가진 딴 생각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모범적으로만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위하는 것일 뿐. 그것은 오히려 그의 무능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딴짓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일 거다. 만사 제쳐놓고 히말라야 여행을 나 홀로 떠날지,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귀농을 하게 될지, 없던 취미생활을 하게 될지, 아무튼 이전에 안 해본 일들을 해보는 것일 거다. 시간을 지체하면 두려워지거나 용기가 없어져 더 못한다. 중년 심리학자들은 중년을 가을에 비유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듯 중년인 당신은 살아온 세월만큼 결실이 있다. 그러나 가을은 곧 겨울을 채비해야 한다. 가을 찬바람에 가을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다. 중년 초기에는 얻은 결실로 만족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앙상한 가지가 되어 외롭고 고독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두렵다. 위로받고 싶다. 그러나 타인의 위로는 위로로 느껴지지 않는다. 위로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먼저 위로하고 나는 내가 위로해야 한다. 세계관을 바꾸어야 할 때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타인의 존재도 받아들이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인생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 더 많다.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져 삶을 더 관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하라.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생의 과제를 선물로 받는다. 과제를 많이 이행한 학생일수록 삶이 가볍다. 이런 일도, 이런 감정도 나에게 오는구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일이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감정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사사로운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완벽한 청사진을 보면서 앞으로만 가는 것은 로봇이나 할 짓이니 그 길에 미련을 버려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딴 생각이다.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길은 항상 눈앞에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내면의 그림자를 만날 수 없다. 안정적이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라. 삶은 불안정할 때도 있다. 다만 안정되었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아주 낮은 주파수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생은 항상 출발선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딴짓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둘째, 외부로 향하는 관심을 내면으로 돌린다. 어느 날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을 함께한 가족들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우정? 웃기는 소리야. 다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어느 날 문득은 외롭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묘한 기분을 만든다. 사춘기에 꺼내들었던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되새겨본다. 그때는 세상을 향해 던졌으나 지금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다. 그때는 상상으로 즐기면 되었으나 지금은 현실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춘기 이슈들이 구체화되면서 어느 날 문득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어느 날 문득에 낯선 터널을 통과하면 홀로 그리고 함께 존재할 줄 아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함께는 가나 기댈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대신 노를 저어줄 사람을 찾지 말라.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은 배우자에게 모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당신 스스로는 어린이로 퇴행하는 것이다. 부부의 동반 퇴행은 금술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은 항해하지 못하고 안전한 항구 주변을 맴도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날 문득은 평소와는 다른 감정으로 온다. 심장이 뛰는 설렘으로 오고 격한 우울로도 온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다. 물의 낙차로 전기가 생기고 서로 다른 양극과 음극이 합쳐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익숙한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행할 것이다. 어느 날 문득은 사다리로 따지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넓게 내려다 보이고 한 단계 더 위의 것이 보인다. 어느 날 문득을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인생의 매 순간이 어느 날 문득인 사람에게 삶은 경이롭다. 셋째, 오직 천천히 단순하게 쉰다. 지금은 빨리가 아니라 무의식에서 들려오는 천천히를 들어야 한다. 양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질로서의 행복을 구현할 때다. 무의식은 한마디로 쉼과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에서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뒤처지는 사람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행복에 보편타당한 기준은 없다. 자신만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년 퇴임을 앞둔 사람을 상담해 보면 직장에서 성공했고 퇴임 후에도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데도 미래를 불안해한다. 퇴임 후에는 퇴임 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퇴임 후에는 그동안 빨리 가느라 보지 못한 것을 봐야 한다. 좀 더 단순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동안 미루었던 마음 공부를 하라. 죽어서도 계속 재테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유튜브 재테크 동영상은 그만 봐라. 내적 현실인 빈곤한 인생은 그가 가진 외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삶에 쫓겨 아등바등 하다가 죽고 싶을 때 죽지도 못한다. 삶의 최소 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쉼과 평화는 내면의 우물에서 길어올려야 한다. 내적 현실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 퍼즐판에 끼워 넣는다. 의식의 특성이 시간성이라면 무의식의 특성은 무시간성이다. 의식은 시간에 쫓기지만 무의식은 시간을 초월한다. 무의식의 깊은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을 관조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복을 경험했다. 그들에게 천국은 지금 이 순간이다. 넷째,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말이 많아진다. 5분이면 될 말도 10분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지고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것이다. 설명?
설명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은 많은 말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만든다. 타인을 설득하려는 것은 자기 불안을 달래는 행위이다. 나이 들어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소외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세상의 뒤편으로 물러난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때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 타인이 아닌 자기 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은 설득이 아닌 대화가 있는 곳이다.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다. 세상을 설득하려 하면 세상은 점점 더 큰 산으로 변해 당신의 설득을 비웃는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면 세상은 나만큼의 높이를 가진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친구다. 당신이 당신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자체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설득당하지 않듯이 세상도 설득당하지 않는다. 세상과 관계를 맺으라. 설득은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그 에너지를 걷어들여 자기와 대화하라. 내가 말이 길어지는구나 하는 순간 얼른 멈춰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위로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라. 생애 후반기에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설득하지 않고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내조를 받지 못하는 한 남성이 있었다. 부부애가 좋은 이분의 좌절은 컸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에 대한 연민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었다. 병을 키운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아내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어진 것이 짜증나고 앞으로 호라비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투병 중인 아내에 대한 분노, 그것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에게 낯선 것이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아내는 지금 무척 힘들지만 얼마 후에는 그녀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야 한다.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더 힘들다. 그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니 그것을 변호하려는 말이 더 많아졌다. 그는 한번 마음껏 그의 속내를 말하고 싶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져 아내를 아내대로 자신도 자신대로 이해하게 될 것 같다. 만일 인간의 모든 사고와 감정을 입력한 인공지능 심리 상담사와 사람 심리 상담사에게 각각 상담을 받게 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전자가 더 높을 것이다. 사람은 되도록 꺼리낌 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생애 후반에 설득을 일삼으면 꼰대가 된다. 설득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이 몰랐던 자기 생각까지 자신에게 말하는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대화의 방법은 독백, 독서, 예술작품 감상 등 아주 많다. 이상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4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 나의 태도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